다국적 비영리단체 한국인 대표직을 위임하고 있는 민성기입니다. 요즘은 난민들의 정책 상황들도 하루도 빠짐없이 뉴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종교적 또는 정치적인 내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인들의 철수로 인해 다시 한번 대혼란을 빚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떠나고자 시도를 했고, 공항으로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국경지대로 발길을 돌려 험난한 길을 초래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환영을 받지 못하고 국경과 국경 사이에서 철조망 사이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려고 진입하는 난민들과 자국을 지키기 위해 난민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격투는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는 난민들에게 그 반대로 자국을 지키려 난민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비난은 할 수 없는 현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발표한 글은 난민들 또는 이주민들과의 교류에서 생겨날 이질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한국 체류중인 구소련 연방 다국적 국민들의 문화생활과 아이들의 예체능 교육을 쓰게 되었습니다. 개요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지역에 많은 외국인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한국인들의 밀착 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일 국가로서 타국민들에게 배타적인 시선을 쉽게 거두지 못하는 민족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난민들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기피하는 노동들과 힘든 노역들은 대처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빚어지는 그들의 정책 생활에 있어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 아이들의 교육 및 예체능에 대해 어느 정도로 기여해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12월 31일을 기해 소련이라는 거대한 연맹이 해체되면서 소련 연맹 공화국들은 자본주의 국가들과 외교 수립에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미국과 대등하게 맞섰던 유일한 비자본주의 국가의 소멸이기도 하지요. 구소련 연방 국가들이 외교 수립에 있어서 우려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소련 연방 국가들의 자본주의 국가들과 외교 수립에 돌입했을 시 기존 공산주의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했고요. 70년 이상 사회주의 체제에서 뿌려내려온 기득권 층과 기존의 제도, 관행화 변화, 공산주의 체제를 자본국가를 체제로 바꿀 수 있는 최소한의 부작용도 고려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행했어야만 했고요. 독립으로 인한 소련 연맹국들의 우호적인 협력관계의 유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러시아를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크라이나 등 여러 CIS 국가들은 개발되지 않는 막대한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각 나라들 기업체의 기대성은 높은 시장이었습니다. 삼성, LG, 대우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전자제품,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 호텔, 서비스업 등등 많은 협력업체들을 비롯하여 사업들을 추진하는 소공인들, 개인 사업자들이 대거 투입하였고, 각 공화국에는 자국의 상품공장을 설립하였고 많은 인력들을 채용하며 경제활동 활성화에 주력을 했습니다. 각 기업들은 선제적인 투자에 나서며 높은 시장 점유율과 인지도를 구축하였고, 항공협정 체결로 인해 항공 항로를 단축하며 많은 회차수로 기업인들과 풍부한 노동력들의 교류 수단을 발돋움하고, 비자 면제 협정 기간으로 계약으로 관객들의 수는 상당히 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련 연맹 국가들은 연방 독립국으로서 새로운 국가 건설이라는 추가적인 과제를 안아야만 했습니다. 정치적 민주화에 발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새로운 과제를 안고 연방 독립국의 신헌법 채택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들어섰지만 변화하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상권을 주도하는 마피아 급종과 사유제도가 도입되면서 빈부의 교차는 벌어졌으며 신러시아족이 급증했고, 사유제도의 사회주의 근로복지 붕괴, 사회주의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붕괴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료, 교육, 주택, 식품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계와 생활 수준은 급격히 하락하였고 인플레이션은 급등하였습니다. 또한 인접 국가들의 자원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가스, 석유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국경선의 경계로 인한 인접 국가들의 정치적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부작용으로 인해 소련 연맹 국가들의 국민들은 고향을 등지며 살 길을 찾아 자본주의 나라로 흘러들어갔으며 대한민국 국민 또한 대한민국도 불법 체류자들이 속주를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요. 역사적으로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고려인과 조선족이 있습니다. 농민 계층이 조선족은 이청나라 동부지방 만주로 많이 이주하였고요. 고려인들은 부유한 편이었고 연해주로 이주해 농장을 가질 수 있었으며 만주 사변 이후 일본인들이 지원을 받고 연해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1900년도 러시아와 조선은 일본과 대립하며 1907년 러일 전쟁이 종료되었지만 러시아인들은 고려인들의 일본군의 스파이로 행동하는 것이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본인을 도우는 척하며 독립군을 지원하기도 하였고요. 대표적인 예로 1919년 블라디보스톡의 신안촌에 모여 3.1 운동을 지원하고 군대를 보충해주고 민족주의자들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937년에서 39년 사이 예네주에 살던 17만 2천 명의 고려인들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 이주시켰고요. 6,4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 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주한 고려인들은 꼬로즈 집단 농장을 구축하여 만들어 작물을 재배하거나 어업을 종사하였지만 사실상 고려인들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했으며 또한 중앙정부 지원 또한 거의 받지 못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교 수립에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는 각 공화국의 한글 학교와 코이카 봉사단들을 투입하였고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을 전파하였으며 국제교류센터를 통해 교제와 박람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환 학생을 배출하여 한국 교육을 전파하였고 한의원협회와 의료 비영리 단체를 의료 봉사로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대학교에는 한국어과를 수립하여 장학재단을 설립하였고 한국어 수강으로 인하여 한국어 통역 인재를 양성하며 기업 인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려인을 비롯하여 한국계 외국인 귀국을 독려 및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약 1만 명의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화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려인 동포들은 정착을 지원하고자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11월 20일에 실행되었습니다. 이 실행된 사항을 보며 고려인 동포 실태조사와 거주 국적 등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원,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인문화센터, 한국어 정보기술 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 있고요. 그 외에 정식적으로 등록되지 않는 비영리 단체들, 커뮤니티도 무수히하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으로 이주해온 고려인들을 포함해서 다국적 국가의 이주민들의 아이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경에 적응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사용 능력이 부족했고요. 한국인 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하므로 교과 및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문화적인 이해 부족, 국적에 대한 정체성 혼란도 빚었으며 역사 이해 전달 부족, 생활 방식의 차이,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으로 일터에 나가는 부모님으로 인해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등등이 있었습니다. 교육적인 현실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소련 연맹 국가들의 아이들이 선택한 교육 환경은 언어가 소통되고 문화 차이가 없는 한국 내 러시아 학교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주한 러시안 대사관 안에 시설된 러시아 학교가 있었고요. 민간인 학원 형식으로 운영된 러시아 하우스, 오이도 러시아 아카데미, 노안의 러시아 학교 등등이 있었습니다. 학교마다 운영되는 교육 방식은 조금 달랐으나 러시아 커리큘럼으로 운영되어 있었고요. 러시아 학교는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정착 생활을 하고 있는 교포들과 소련 연맹 국가들의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방과 후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방과 후 늦게까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소련 연맹 국가들의 교포들과 다국적 국민들이 미래의 고국에 돌아갈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러시아 학교를 선호하였고 교포 3세, 4세들은 부모들은 한국 언어 부족과 한국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로 자식들에게 한국 교육에 도움을 주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러시아 학교를 선택하는 부모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국제학교를 선택한 아이들은 주재원, 외교원, 외교관, 개인 사업자를 둔 부모들이 많았으며 각 학교에 맞는 커리큘럼과 여러 가지 예체능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한국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러시아 학교가 근접하지 않는 곳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부모님이 한국어 언어 소통이 원활하여 한국 아이들에게 뒷받침을 할 수 있거나 한국어를 배워 한국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는 부모거나 또는 한국인과 국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반면에 부모들의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않거나 원활하지 않아 무상 지원이 한국 학교로 보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국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또한 국제학교나 러시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처럼 한국에서 운영하는 예체능 교육을 하거나 한국 예체능 아카데미에 등록하여 방과 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아 다국적 국민들과 교포들이 받아들여야 할 문화적 혼란, 갈등은 타문화 생활 속에서 자신의 생활 패턴의 방식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자국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다른 민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차별화를 없애야 종교적, 인종 간 갈등을 유발시키지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 언어, 규법 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고 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며 각기 다른 문화에 대해 자기 문화로 우월함을 강조하지 말아야 되며 다른 나라의 문화도 그 나라의 의의와 특성이 있다고 이해해야 합니다. 다른 문화도 그 나라의 관점의 고유한 문화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현대사회에 우리는 다국적 민족과 다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상 속에서 더 많은 다문화를 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쩌면 사회적 통합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각기 다양한 문화, 배경, 서로 다른 언어와 풍습들, 수성들을 이해하며 같이 어우러지기에는 서로에게 꺼리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문화적 갈등으로 인해 다문화주의를 배타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주고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집단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에 무게를 두고 문화 간의 대화를 촉진한다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배타적인 시선을 거두기에는 많은 시간과 마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문화를 수용하는 연습과 그들이 적응할 수 있고 자문화를 배워가며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며 소통해 나아가며 기다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구축해 나갈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며 문화를 계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